오늘은 약사가 칼슘제를 추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남성분들은 여성분들에 비해서 평균 수명이 6년 짧습니다. 남자와 여자, 성별 차이에서 오는 호르몬이 그 이유입니다. 보시면 한국을 포함해서 일본,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여러 나라에서 통계를 낸 결과 이거는 자명한 사실임이 분명합니다. 저도 남자지만 이건 좀 씁쓸하긴 합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여성분들은 호르몬 때문에 남성분들보다 조금 더 높은 확률로 골다공증에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때문에 많은 여성분들이 칼슘제를 비롯해 골다공증 약을 드시고 계시고, 빨간 박스를 보시면 50세 이상 여성분들은 80% 확률로 골감소증을 겪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부분 겪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남성분들이라고 안전한 건 아닙니다. 상대적인 것이고요. 저 같은 경우도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골감소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남자 여자 관계없이 뼈 관리는 필수적입니다. 2015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보면 한국인에게 부족한 영양소 5가지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칼슘은 70.3%에 해당하는 사람이 일반적인 식단으로 칼슘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통계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칼슘을 보충제를 통해서 섭취하는 게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지 않나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국의학저널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영국의학저널은 임팩트 팩터가 30이 넘는 아주 저명한 저널입니다. 이 논문은 전체 6만 1,433명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칼슘 섭취량이 일정 수준 이상을 넘어가면 사망률이 2.57% 증가한다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또한 BMJ에서 칼슘 보충제의 섭취가 심근경색과 심혈관 질환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살펴보는 메타 분석을 보면 1966년부터 2010년까지 비교적 최근까지 연구한 논문들을 취합한 결과 파란 선이 칼슘 보충제를 섭취한 경우인데, 모든 상황에서 심근경색 발생률, 뇌졸중, 그리고 사망률까지 높았습니다. 여기 논문 저자들도 결론 지으며 하는 말은 골감소증과 골다공증에 칼슘 보충제의 이득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칼슘제를 섭취하더라도 뼈가 튼튼해지는 비율도 굉장히 적고, 칼슘제를 섭취함으로써 직접적으로 생명과 직결되는 심장질환 가능성이 올라가 버리니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표를 보고 한국 사람들이 칼슘을 적게 섭취하고 있다고 해서 골다공증이 걸린다, 이런 식으로 논리가 흘러가면 안 됩니다. 남성이 여성보다 수명이 6년 정도 짧고 여성이 남성보다 골감소증이 더 걸리는 이유는 호르몬에 의한 현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때문에 칼슘 섭취 부족이 골다공증으로 이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어째서인지 저도 그렇지만 골다공증, 뼈가 약해지면 칼슘 섭취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도 한국 사람들이 칼슘 섭취가 적으니 우유나 사골을 먹는다던가 뼈와 직접적으로 어찌됐든 칼슘을 연관 지으려고 하죠. 하지만 이건 절대 추천드리지 않는 오개념입니다. 골감소증에 걸리신 분들과 미래에 골감소증이 오실 수 있는 분들에게 칼슘제 섭취는 손해에 해당합니다. 정말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시고는 칼슘제 섭취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칼슘제 섭취보다는 3가지를 한 번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비타민 D와 비타민 K2, 그리고 마그네슘을 같이 섭취합니다. 첫 번째 비타민 D를 섭취하면 음식에 존재하는 칼슘을 몸속으로 효율적으로 가져옵니다. 칼슘제를 먹어 생기는 과잉의 칼슘보다는 일단 있는 칼슘을 효과적으로 혈액 속으로 가져오게 합니다. 과잉의 칼슘은 노문을 통해 심장질환을 일으키니 가급적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 비타민 K2를 섭취합니다. 혈액으로 들어온 칼슘은 우리 몸을 돌고 있지만 뼈와 세포로 전달되기가 힘듭니다. 뼈와 세포로 온전히 칼슘이 전달되면 칼슘으로 인한 위험을 막을 수가 있고, 칼슘으로 인해서 뼈가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혈관이 막히는 질환이 오직 지방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실제로 딱딱한 칼슘이 침적되면서 지방과 엉겨부터 석회화가 진행되기에 혈관이 막히는 겁니다. 이것을 비타민 K2를 통해서 막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칼슘과 마그네슘 비율을 맞춰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 한국 사람의 경우 식단이 칼슘 10에 마그네슘 1로 굉장히 칼슘에 치우쳐진 식단으로 불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본 바 칼슘도 섭취량이 부족한데 마그네슘은 그 섭취량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마그네슘 추가 섭취를 통해서 칼슘과의 균형을 맞춰주셔야 합니다. 이 3가지를 통해서 칼슘제 섭취를 하지 않고 관리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 좋은 방법들입니다. 다만 시기를 통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식단을 통해서 칼슘을 섭취하기 힘든 분들은 칼슘제를 2에서 3일 정도, 한 번 정도 섭취하는 것으로 칼슘 시기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칼슘 보충제를 추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골밀도가 굉장히 낮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회복한 상태입니다만 젊은 분들을 포함해 어르신들까지 한국 사람들은 비타민 D가 대부분 부족하니 저와 비슷하실 수 있습니다. 칼슘제로 골밀도를 채우지 마시고 꼭 다른 방식으로 채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뼈를 채우는 것도 좋지만 혈관을 채워서는 안 될 일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